요즘 들어서 예전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예전보다 더 쉽게 피곤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잠깐만 걸었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맥박이 빨라지는 느낌이 든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진 않으셨나요?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하루를 보내지만 사실 그런 작은 변화가 바로 몸이 보내는 심장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에도 10만 번 이상 뛰며 우리 몸의 모든 장기로 피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조금만 약해져도 온몸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아파합니다. 통증이 있어도 소리내지 않고 그저 미묘한 피로감이나 답답함으로만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오며 수많은 심장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숨이 찬다고, 어떤 분은 가슴이 묘하게 눌린다고, 또 어떤 분은 밤에 자꾸 깨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은 나이가 드니까 그렇겠지 하셨지만 검사를 해보면 이미 심장이 오래전부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70대 중반의 할아버지 한 분이 외래에 오셨습니다. 평소엔 산책을 즐기시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 자주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죠? 하고 웃으셨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정상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은 이미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작은 소리를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쉽게 피로해지는 몸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예전엔 거뜬히 하던 일이 이제는 힘겹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집안을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 심장은 이미 무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피를 온몸으로 충분히 보내지 못하고 그 결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게 느껴지죠. 이런 변화를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가장 초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장은 말을 하지 않지만 느낌으로 알려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피곤하고 같은 일을 해도 숨이 더 찬다면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 신호는 가슴의 불편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병이라 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답답하거나 눌리는 느낌 또는 어깨나 팔로 퍼지는 둔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은 통증으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압박감을 줍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바쁘게 가족을 돌보시던 분이었죠. 어느 날 밤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속이 더부룩한가 보다 하고 위장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그분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위가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심장 때문일 줄은 몰랐어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신호의 무서운 점입니다. 심장의 통증은 꼭 가슴 한가운데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턱, 목, 어깨, 팔, 심지어는 등이나 위장 쪽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묘한 불편감이 반복된다면
꼭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칼로 찌르듯 아프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심장은 도와달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이런 증상은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화를 내거나 긴장을 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순간적인 경우도 많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심장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슴이 말하는 언어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 가슴이 좀 답답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고 그 불안 속에는 조용한 병이 자라납니다. 심장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답답함, 불편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 그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알아차리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신호를 알아두셨다면 이제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겁니다. 숨이 차거나 피로할 때, 가슴이 묘하게 눌릴 때,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심장은 묵묵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들어줄 시간입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 다리가 너무 무거워요.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요. 저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신발이 오후가 되면 조금 더 꽉 끼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분은 놀란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발을 새로 사야 하나 했어요. 이건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다리나 발이 붓는 것은 심장이 보내는 세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거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지만 그 안에는 심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피가 아래로 몰리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약해지면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 다리 쪽으로 혈액이 고이기 쉽습니다. 그 결과 다리나 발이 붓게 되고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더 심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리가 붓는 건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순환이 막힌 신호입니다. 심장이 충분히 펌프질하지 못하면 혈관 속 압력이 올라가고 그 압력이 조직으로 스며들어 부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발목이 무겁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거나 TV를 오래 보신 날엔 유독 심하죠. 이럴 때 단순히 운동 부족이라기보다 심장이 얼마나 피곤해졌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신장 질환도 부종을 일으키지만 심장 기능이 떨어져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순환 리듬을 조절하는 중심의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다리는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80세 할아버지 한 분은 평소엔 건강하시다가 어느 날부터 다리가 자꾸 붓고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냥 눕는 게 제일 편해요. 검사 결과 심부전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심장은 약해지고 피는 아래로 고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걷기만 해도 다리가 묵직했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늦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심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식단을 바꾸고 하루에 20분씩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얼굴빛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다리 붓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금 느꼈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돌봐주기만 하면 언제든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요.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조금 더 조용하지만 그만큼 무섭습니다. 불규칙한 맥박과 가슴 두근거림.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긴장해서 그래요.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심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뛴다는 건 심장의 전기 신호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심장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합니다. 그 리듬이 깨지면 부정맥이 생기고 그 결과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끔은 머리가 어지럽거나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잠시 위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60대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가슴이 쿵쿵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금방 괜찮아지니까 신경 안 썼죠. 하지만 심전도를 찍어보니 부정맥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부정맥은 단순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액이 불규칙하게 흐르면서 심장 안에 작은 혈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혈전이 뇌로 올라가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땐 그저 흥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장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질환들은 모두 심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심장이 리듬을 잃지 않도록 하려면 하루에 한 번은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단순한 호흡이지만 그 속에는 심장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심장이 보내는 4가지 신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쉽게 피로해지는 몸, 가슴의 불편감, 다리의 부종, 그리고 불규칙한 맥박. 이 4가지는 결코 사소한 증상이 아닙니다. 그중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이 바로 자신의 몸을 돌아볼 때입니다. 하지만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더 일찍 자고, 조금 더 가볍게 걷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웃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심장을 다시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그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숨이 차서 몇 걸음 못 걷던 분이 몇 달 후엔 공원 한 바퀴를 돌며 웃는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다시 숨 쉴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심장은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 사랑, 기쁨, 슬픔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장을 아끼는 건 자신의 인생을 아끼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 따뜻한 박동이 느껴지시나요? 그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리듬을 감사히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심장이 보내는 4가지 신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쉽게 피로해지는 몸, 가슴의 묘한 불편감, 다리의 붓기, 그리고 불규칙한 맥박.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지 못하면 병이 되고 읽을 수 있다면 기회가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참 놀랍다. 한번 상처받은 심장도 우리가 다시 돌보면 천천히 회복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가지를 새로 틔우듯 심장도 다시 박동을 되찾습니다. 70대 중반에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부전 진단을 받고 처음엔 절망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20분씩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서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걷다 보니 한 달 후엔 호흡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3달 후엔 공원 한 바퀴를 돌고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외래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숨 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심장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관이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삶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장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약을 잘 복용하는 것, 꾸준히 검진을 받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심장을 조용히 잠식합니다. 걱정을 안고 잠들면 심장은 밤새 긴장합니다. 반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심장은 천천히 안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신에게도 그 사랑을 주세요. 한 번은 60대 후반의 아주머니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심장은 나이를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을 위해 뛰고 있으니까요. 그분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에게 좋은 아침 인사를 보내는 기분이에요. 그분의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신체의 일부지만 동시에 마음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아끼면 심장은 그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잠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박동이 느껴지나요? 그건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심장이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박동이 불규칙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박동이 느려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천천히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리듬이자 인생의 리듬입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뛰지만 그 모든 박동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리듬이 평온하다면 그게 바로 건강입니다. 심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느리게 사는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걷고 조금 천천히 말하고 조금 더 자주 웃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습관들이 심장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심장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느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압이 낮고 심박이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이 곧 심장의 리듬을 바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의 심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장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심장이 제 친구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심장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우리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친구. 이제 그 친구를 조금 더 믿어주세요. 심장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외면할 때만 멀어질 뿐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그 리듬을 느끼고 그 고마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평생 여러분과 함께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피로함, 가슴의 압박감, 다리의 붓기, 불규칙한 박동. 그 모든 것은 병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말합니다. 나는 아직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 메시지에 답하세요. 나도 너를 돌봐줄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안,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뛰고 있습니다. 그 박동이 멈추지 않는 한 희망은 계속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기억하세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심장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래도록 따뜻하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장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